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람은 영양에 대해 읽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 조언을 찾습니다. 영상도 봅니다. 기사도 읽습니다. 친구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로리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방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이 보충제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보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조용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간단한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미량 영양소 결핍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칼로리를 먹고 있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있다는 착각.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장 큰 걱정은 충분한 음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칼로리 부족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음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식당, 배달앱, 자판기, 음식은 거의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양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의 양과 영양의 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현대식품이 높은 에너지 밀도와 낮은 영양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량 영양소란 무엇인가? 미량 영양소는 몸이 적은 양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 이 영양소들은 몸 안의 수천 가지 과정에 참여합니다. 에너지 생산, 면역 시스템의 기능,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 호르몬 생산, 뇌 건강, 세포 회복. 이 영양소가 없으면 몸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문제가 매우 흔한가? 많은 현대 식단은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 기반합니다. 이 식품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매우 맛있음, 매우 편리함, 오래 보관 가능함. 하지만 산업적 가공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가 사라집니다. 동시에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 성분이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 정제된 밀가루, 정제된 지방. 이로 인해 흥미로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음식은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량 영양소는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많지만 영양 정보는 적은 식단이 됩니다. 영양 밀도라는 개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영양 밀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영양 밀도는 음식의 칼로리에 비해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은 칼로리당 많은 미량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영양 밀도가 낮은 음식은 적은 미량 영양소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채소, 과일, 콩류, 생선, 달걀. 이 음식들은 보통 영양 밀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많은 초가공 식품은 영양 밀도가 낮습니다. 이것은 이런 음식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식단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량 영양소 결핍의 신호. 몸이 충분한 미량 영양소를 받지 못하면 여러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는 매우 미묘합니다. 지속적인 피로, 집중하기 어려움, 운동 후 회복이 느림, 약해진 면역 시스템, 피부의 변화, 머리카락의 변화. 이러한 신호는 종종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식단의 질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의 역할. 자연식품은 보통 복잡한 영양조합을 포함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생리활성 화합물. 이 요소들은 함께 작용합니다. 이러한 결합 효과는 단일 보충제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함께 존재합니다. 채소에는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 미네랄과 식물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완전한 영양 구조를 제공합니다. 식이섬유의 예. 식이섬유는 좋은 예입니다. 오랫동안 식이섬유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역할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많은 과정에 참여합니다. 소화, 비타민 생산, 면역 시스템 조절, 대사 건강, 식단에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많은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중요성. 영양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다양성입니다. 각 음식은 다른 영양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단이 더 완전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과일, 채소, 단백질, 곡물을 먹으면 영양의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다양성은 결핍의 위험도 줄입니다. 작은 변화, 큰 효과. 많은 사람들은 영양을 개선하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엄격한 식단, 복잡한 규칙, 특정 음식의 완전한 제거. 하지만 많은 경우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단순합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에 채소를 추가하기, 간식으로 과일 먹기, 일주일에 여러 번 콩류 먹기, 신선한 식품을 더 자주 사용하기. 이러한 변화는 식단의 미량 영양소 양을 증가시킵니다. 지나친 단순화의 문제. 소셜미디어와 뉴스에서는 영양이 종종 지나치게 단순화됩니다. 빠른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절대적인 규칙. 하지만 인간의 몸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많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건강은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면, 신체 활동, 스트레스, 그리고 음식의 질입니다. 하나의 간단한 질문. 사람들이 영양을 생각할 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음식에는 몇 칼로리가 있는가?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어떤 영양소를 제공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음식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몸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공급원입니다. 마지막 생각. 영양은 항상 복잡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단순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기, 자연식품을 우선하기, 식단의 영양 밀도를 높이기. 이 원칙들은 특정한 식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식사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몸의 많은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합니다. 에너지가 좋아집니다. 회복이 좋아집니다. 대사 건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